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당대표 허은하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 정말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초유의 사태가 있었죠.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서 헌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당했고요. 온 국민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당시 군 장병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계엄군으로 투입이 되셔서 내란 주동자들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수행해야만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정예 부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인데, 그리고 오로지 국가를 위해 헌신해 왔던 그들이 부당하게 계엄에 이용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한 분을 모시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6년 8개월 동안 군 장교로 복무하시고 현재 3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군사 유튜버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캡틴 김상호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예. 제가 항상 이 개혁신당을 마음속으로 많이 응원을 해왔는데 언젠가는 꼭 우리의 그런 좀 상식적이고 그렇죠. 합리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이 정당인 개혁신당이 꼭 잘 되기를 바라는 상당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님도 제가 한 날에 한번 대담을 한 적이 있고, 그래요. 네, 그 선거 전에 네. 대담을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천하람 의원님도 제가 상당히 네. 또 리스펙하는 분이어서 이렇게 개혁신당에 와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몰상식한 이 정치판을 네. 좀 상식의 정치판으로 바꾸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개혁신당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가지고 네. 힘이 나네요. 당연한 겁니다. 네, 너무나 이제 거짓이 진실이 되고 예. 그 거짓이 선동이 되는 그런 어지러운 이 대한민국 세상에서 네. 이 정상적인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꼭 좀 힐 좀 내주십시오. 저는 2011년도에 육군 3사관학교 공병장교로 임관을 해서 저는 이제 임무 수행을 하고 장기복무라는 제도에 이제 다 됐는데, 저는 이제 원래 사회에 나오고 싶은 공명이 있고 제 인생의 장교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겠다. 실제로 이제 3사관학교 입교할 때도 네. 당시 면접관한테 나는 전역을 할 거다. 나는 3사관학교 나온 훌륭한 사회인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합격을 한 상태였습니다. 네네. 다른 군인들처럼 막 장군 되겠다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고, 그렇게 해서 전역을 저는 꿈꿨고 바로 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걸 하다가 유튜브는 사실 이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아닌데 좀 입담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네. 추천으로 인해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후배들에게 이 유튜브란 세계에서 군대에 관련된 지식이나 너무 이 사소한 것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입대하는 법, 출신별로 어떻게 지원하고 장단점, 그럼 좀 긍정적인 걸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군인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한 거가 이제 이슈가 되면서 당직 근무비가 원래는 10,000원, 5,000원, 10,000원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밥값도 내면서. 또 착한 정치 얘기를 창작하자면은 이것이 이제 부실급식 문제가 터지면서 문재인 정권 당시에 부실급식 문제가 코로나 때 터진 거거든요. 그 사실은 급식이 부실했다, 부족했다기보다는 네, 이 약간 배식에 좀 문제가 좀 생기고, 물론 그때 열악했던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책임이 약간 현역 간부들에게 좀 책임 전가가 된 게 있습니다. 간부들이 밥을 병사들 걸 많이 먹었다는 식으로 해서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와서 그때부터 간부들이 당직 근무를 쓴다거나 훈련을 나간다면 이제 밥값을 이제 청구하는 게 그때부터 좀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직비는 10,000원, 5,000원을 받는데 밥값을 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근무를 선다. 혹은 내가 병사들한테 과자라도 하나 사주면은 돈을 내고 근무를 선다라는 의견이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좀 사회적으로 좀 알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국방부에서 1인 시위를 한번 하고, 그래서 이제 언론에 나오고 그때부터 당직 근무비가 조금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게 정치인데. 그래서 군인들 정치가 사이에서는 해야 될 일을 하셨네요. 정치인들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맞아. 아마 군인들이 그렇게 밤새고 10,000원을 받아요? 5,000원을 받아요? 지금은 이제 20,000원, 40,000원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10,000원, 20,000원? 그리고 밥값을 낸다고? 밥값 따로 안 받아라는 것을 몰랐죠. 네. 근데 그거를 뭐 아주 자화자찬이지만 세상에 제가 좀 알리긴 했습니다, 많이. 진짜 큰일을 하신 거네요. 정치가 좀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예산도 해주고. 그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개혁신당하고는 괜찮습니까? 어떻게 알게 됐어? 어떤 인연이었던 거예요? 아까 그 두 분을 만나뵌 것 때문에? 어떻게 첫 번째 인연은 이준석 당대표, 전 당대표를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방송에서 이준석 지금 의원이 동탄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대표였을 때 예. 제가 제 영상에다가 이준석은 내 영상을 좀 봐라. 아. 이 분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제가 제시한 영상이 있었어요. 오. 이준석 그때 당시에는 이준석 이낙연 약간 우리 제 그때. 1, 2 거대 야당이 아니라 거대 정당이 아니라 좀 제 3지대가 좀 살아야 이 정치가 살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에 너무 맞아요, 거대해서 맞아요. 우리나라가 좌우 왼쪽 오른쪽 그리고 양극화. 빨간색 파란색 이거에 맞아. 너무 심하기 주황색 때문에 있어야지, 주황색이. 심지어 1찍이냐 2찍이냐 3찍은 또 얘기 안 하거든요. 3찍 4찍까지 안 갑니다. 거대 정당들이 너무 다 해먹으니까. 맞아요. 저는 이제 이 혁신적이고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이낙연과 이준석 두 분은 봐라 제대로 라고 해서 제가 약간 유튜브 상의 용어로 어그로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준석 그때 전 당대표가 그거를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줬어요.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이게 만나게 된 거죠. 발탄에서. 역시 개혁신당답게 만났네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캠프와 관련해서 지방 소멸이랑 지금 부대에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이 없는 부대를 모아서 통폐합해서 캠프화를 시켜서 뭐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그 군인들도 좀 좋은 시설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또 방안을 좀 제시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어둠의 국방부 장관 역할을 하고 있기 그래요? 때문에 그래. 제가 김영현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엄 사태를 좀 한번 복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회견을 갑자기 한다 그랬죠? 네. 담화를 한다 그랬어요. 10시에. 그래서 저녁 밤에 10시에 이거는 가짜 뉴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진짜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긴급 소집을 좀 최고위들 해서 막 다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저희 국회로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가깝다 보니까 좀 빨리 와서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앞에 막고 위에 막 헬리콥터 다니고 막 사람들 몰려오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그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쫓겨나지 않도록 여기서 끌려내지 않도록 그 마음으로 있어야 돼. 여기서 밤 샌다 뭐 이러시더라고. 그리고 시민들도 현장에서 너무 놀란 게 막 밀어붙이고 되게 과격할 수가 있잖아요. 막 화가 났다가도 그 주변 사람 좀만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시민의식이라는 걸 그때 제가 좀 느꼈어요. 또 그 왔던 계엄분들 제대로 안 했잖아 사실. 그쵸. 네. 왜 저러지 했었지만 알고 보니 이게 마음적으로 이게 안 됐던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원래 유튜브 방송을 화요일 목요일이 정기 방송이어서 그날 마침 10시 반에 제가 방송을 켰습니다. 어머. 딱 켰는데 키자마자 제가 그래도 보통 한 1000명 내외 정도 한 이제 방송에 들어오시는데 많은 현역 군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딱 10시 반에 방송을 켰는데 갑자기 사람이 2000명, 4000명 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갑자기 많이 들어오시는데 갑자기 계엄 났다고 막 채팅창에 계엄 뜨길래 장난치지 마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뭐야? 계엄? 무슨 다른 나라가 계엄 터진 줄 알고 저는 혹시 북한이나 뭐 그런 건 줄 알고 무슨 소리 하고 빨리 연합뉴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납득을 못했어요. 이게 그쵸? 무슨 소리지? 와. 지금 뭐 북한이 소요 사태가 있나? 혹은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쯤에 순간 아차 싶었던 게 저는 그날 이미 8시에 특전사가 집합해 있다는 얘기를 전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군의 소식통이 워낙 넓다 보니까 8시에 특전사 대원들이 지금 퇴근을 못하고 특전사 소집해 있다. 근데 꽤나 많은 인원이 소집해 있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707에도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야, 민영 씨 뭐 장난으로 정말 지인한테 혹시 쿠데타 준비하냐? 그렇게 제가 장난으로 문자로 보냈거든요. 8시쯤에. 8시에. 어머나. 장난으로 정말 답변이 물어봤어요. 쿠데타 하는 거 아님? 이렇게 보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길래 야, 혹시 이번에 김용현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병력을 보내려고 그러나?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했지. 설마 진짜. 계엄은 상상도 계엄은 못했고 상상도 못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긴급하게 병력을 보내서 그런 생각할 수 뭔가 있네. 이거를 아예 참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 그래서 약간 정치적 이슈를 참전으로 가져가서 우리도 약간 참전국 그런 거를 그래도 상상하나? 그것도 큰 뉴스다. 네, 그것도 엄청 큰 뉴스잖아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계엄이 딱 나오길래 이러려고 모아놨구나.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방송을 보는데 저도 이제 할 말 그때부터 전화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도. 왜냐면은 막 출근하는 군인들 모아고 그래서 막 전화 받으면서 국방부에 근무하고 있는 막 사람 전화 와서 혹시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니냐. 제가 지금까지 김용현 욕을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있거든요. 김용현 씨에 대한 그 이야기는 자폭을 쓸 수도 있고. 워낙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할 때부터 네네네. 경호했던 친구들로부터 별의별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방송에서. 이 사람이 진짜 실세고 뭐 충항고 라인이 5명, 6명 있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냐면은 너무나 센 권력을 갖고 있는
이 군 지휘관을 다 충암고등학교가 가져갔는데 네네.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냐. 심지어 그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그 라인이 다 수도경비 사령부 사령관 출신들이거든요. 그 신원식도 라인, 신원식 라인, 김용현 라인이 딱 걸쳐 있는데 어떻게 이게 카르텔이 아니냐. 그런 거 먼저 비판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딱 개헌하는 거 보고 잘하면 이거 나 잡혀가겠네. 그래서 저도 든 생각이 두려웠겠네요. 본체를 빼서 컴퓨터 본체를 빼서 차에 넣고 돌아다니까 방송을 켜고 네. 잡히면 잡히지 않 방송 켜면 생각만 했다고 그렇게. 예.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을 때 갈까 말까 순간 그래서 여의도를 달려갈까 말까 가서 군인들이 말릴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전화로 와서 지금 합참이랑 뭐 출근하는 선배들 전화가 와서 성아 걱정하지 마라 이거 금방 끝난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막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아 진짜 그게 몇 시예요? 그게 이제 한 11시? 야 성아 걱정하지 마 너무 너 안 잡으러 가 그래서 형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야 근데 이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내가 볼 때 금방 끝날 것 같아 이거 야 하나도 안 돼 있어 이거 개판이야 그렇게 야 이거 상황 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세팅이 안 돼 준비가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돼뭐 지금 거의 마비야 그러게 그 다들 모두가 우리 군대가 지휘 통제 개념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전부 다 YTN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지휘관이 다들 지휘관의 오더를 보는 게 아니라 저거를 보면서 저거를 네, 뉴스 정세를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군대가 된 거죠. 어머. 말이 안 되는 게 된 어머.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휘관들은 정말 계엄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저는 지금 저번에 얼마 전에 국회에 나왔던 지휘관들은 절대 몰랐을 리가 없다고 제가 방송에서 수시로 언급했고 그러니까 지휘관들은 알았다. 예, 방송 보고 알았다. 저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왜냐 이미 모집 그래 말도 저도 안 돼. 20시에 모여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전부터도 이제 훈련을 자제하면서 활동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거 예령을 계속 내렸는데 네. 어떻게 예령을 내린 사람이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네. 저 뻔뻔하다. 저 빨리 나와서 투항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역시나 다 진실은 그러니까. 맨날 우리 군인들한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저놈들은 폭도야. 저놈들은 뭐야 이렇게 해서 적으로 가정해서 쟤를 제압해. 쟤들 사이에는 간첩이 숨어 있어. 쟤들 사이에 북한에 동조한 애들이 있어라는 게 안 통하는 세대가 온 거죠. 정보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이제 군인들도 매일매일 유튜브를 보고 매일매일 이제 군에 대한 잘못된 점 심지어 본인들이 국방부 장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그 정치인인 것도 알고 자신한테 뭔가 그렇다고 해서 뭐 막말로 이렇게 뭐 밥 쌀 한 톨이라도 더 주는 그게 아니는 걸 알기 때문에 정치인들 본인들 이제 이용한다는 것도 군인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내가 군인이니까 따른다라고 있는데 거기서 위협적인 행동까지 강요한다면 절대 선뜻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과거에는 이 사람이 내 평생의 내 미래, 나의 모든 걸 보장해주는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내 지휘관이 그쵸. 직장까지 연결해주고 네. 근데 그런 게 아닌 이 사람들도 그만두면 연금 받는 건 그냥 하나의 퇴역군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명분이 만약에 우리 특전 대원들이나 707 대원들 이 대원들이 만약에 북한 땅에서 혹은 국회 안에 우리 국민이 인질로 있다면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했겠죠. 명분이 정확하고 그쵸. 그때는 네. 목숨을 바쳐서라도 혹은 내 몸이 어디야 사지 하나가 찢어지고 총을 맞더라도 뛰어드는 그런 용맹한 군인들인 건데 그치. 그때는 지휘관한테 정말 목숨을 맞추 절대 복종하죠. 근데 이번에는 명분이 없고 현장에 도착하니 아수라장이고 내가 이게 뭐지? 라는 상황 판단이 돌았을 때 그리고 지휘관들도 주저했고 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번에 투입된 군대는 어떤 군부대? 일단은 첫 번째로 707이 707. 네, 707이 먼저 이제 국회 검은색 옷 입은 그 흑복이라고 그분들이 하는데 진짜로 능력자라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슬픈 사연인데 707이라는 부대는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은 대한민국의 최후의 병력으로 할 수 있는 피싸기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제일 잘. 최후의 이것은 정말 대형 사건이나 뭐 엄청 국가적인 그런 곳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정예 병력이란 말이에요. 항상 훈련도 되어 있고 언제든지 임무 수행이 가능한 그런 병력들인데 이것이 누군가의 권력자에 의해서 이게 함부로 사용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에 대한 얘기도 좀 더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단 707이 먼저 왔고 네. 그다음에 1공수 여단이 1공수. 1특전 여단이 1특전이요. 네, 증원을 왔습니다. 전투복 차림으로 문이 왔던 친구들 1특전 여단 그다음에 성관이 갔던 인원들이 3여단 3특전 여단 와, 어렵다 이거. 그 이제 9여단 또 같이 이렇게 9여단,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구평단이라고 이제 옛날에 5여단이라고 했는데 구평단도 준비는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11여단하고 13여단 뭐 7여단 그때 후방 지역에 있는 그런 여단들도 버스에 탑승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경여단이라고 해서 이건 수도권 주변에 있는 여단인데 이게 1특전 여단, 3특전 여단, 그다음에 구평단, 그다음에 9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거의 최정예 부대원들이라는 네. 건데
계엄군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 때문에 이들을 좀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답답한 거는 네. 이제 모르겠어요. 그런 여론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없는 것 같은데 꼭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상에서 그 가격하게 또 얘기하시고 네. 또 그걸 본 군인들이 많이 겁내하고 있어요. 어. 왜냐면 자신들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왜 국회에 총을 메고 갔냐고 거기서부터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은 출동해라 라고 하니까 일단 출동을 하는데 그렇다고 군인들이 뭐 곡괭이 들고 출동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군인은 당연히 총이 당연히 무장된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총을 가지고 정말 공포탄을 쏘고 그 총을 막 총검술로 해서 개머리판으로 막 누군가 제압했다면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만 총을 가지고 그냥 가지고 이동만 하는 그리고 이제 모션만 그 사람들이 모션을 취하는 것도 이제 머슬 메모리처럼 습관인 겁니다. 그들한테는 문을 들어갈 때는 네. 하나의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총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지만 이거를 들었다 다시 내리고 이렇게 그치. 전혀 의지를 훈련 보여주지 받은 대로 않거든요. 하는 거지. 훈련 받은 예, 대로.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위법이니까 징계를 해야 처벌을 해야 다시 안 그럴 것이다. 국회에 온 군인들은 다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뭐 상호님 말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처벌을 해야 다시는 역사에 단죄를 하고 처벌을 하고 차라리 사면을 해주더라도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의 이제 생각으로는 유리창도 깼고 이제 유리창 깬 거는 누군가 이제 들어가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때 이제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뭐 그런 지시 안 그렇죠. 했다고 그게 하는데 제일 강했지. 결국에는 저도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특전대원들이 와가지고 우왕좌왕합니다. 야 일단은 야 입구로 막아. 입구까지는 막았어요. 근데 나머지 101 특전여단이 왔는데 다들 우왕좌왕한단 말이에요. 영상에서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은 네. 어떤 뭐 친구는 떨어뜨리기도 하고. 페트병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전투식량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려는 의지가 아니라 뭐야? 여기 이동을 해서 왔는데 이거 뭐지? 지금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렇지. 국회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다가 들어가 하니까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야 창문이라도 깨 그런 지시를 누군가한테 받은 거죠. 예. 그리고 보시면 어기적 들어가거든요. 시공실 대원들이 어디 들어올 때 이렇게 안 들어갑니까? 이게 정당하지 않으니까 707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 정말. 아 이걸 들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야 한번 해봐. 그래서 그냥 총으로 깨지는데 말입니다. 야, 만약에 정말 들어가고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지 하나 깨가지고 야 여기 열렸어 일로 와 일로 들어가자 그렇지 맞아.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으니까. 그거 궁금해요.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계엄군 총기를 탈취하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네. 그 얘기를 가지고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어디는 그러니까 민주당 쪽 사람은 와 여전사다 막 뺏으려고 했다 이렇게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 뺏으려고 하거나 총을 잡은 게 그러다가 혹시 그분이 이제 발사를 하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모두 다 발사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둘 다 전 맞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일단은 그 안기령 대변인의 행동은 안기령입니까? 네 멋진 행동이 맞죠. 예. 왜냐면 여성으로서 그런 등치 큰 무서운 군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제 맞서고 그때 신념은 일단은 이 계엄을 막기 위한 신념 아니겠습니까? 그 신념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하고 멋진 행동이었다라고 하지만 그 총을 잡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의 멋진 행동은 오케이. 근데 그 군인이 총을 겨눴다라는 식으로 막 악마를 군인을 악마시켰거든요. 그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총을 이렇게 메고 있던 건데 메고 있었는데 그 안기성 대변인이 본인이 잡고 놓으라고 합니다. 본인이 총을 잡고 놔라. 근데 자기가 잡고 있는데 놓으라고 하니까 그 잡아 당기고 총을 내 거니까 뺏기면 안 되니까 내놔라 이렇게 하는데 딱 놓으면서 이렇게 후레쉬로 눈을 이렇게 후레쉬가 엄청 강해요. 일부러 후레쉬 눈에 쏘는 게 나한테 오지 말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후레쉬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못 할 거 아닙니까? 어떠한 피해도 없이 잠깐만 이제 시야가 안 보일 정도로. 그럼 딱 뛰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군인은 그렇게 자기 최소한의 자기 보호를 한 건데 거기다가 군인이 총을 겨눴다. 군인이 시민에게 총을 겨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악마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게 잘못된 거다. 이 계엄을 주도한 인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물고 그들이 이제 모든 우리 국민들 지금 국민들이 경제적이나 모든 것에 피해받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 또한 이제 피해자에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마치 군인들도 너네들도 그렇게 했잖아. 군인들도 같이 적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 계엄군이 소극적인 진압과 항명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인들이 왜 적극적으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뭐 특히나 또 아니면 아예 거부하지 못했을까? 네, 적극적으로 명령을 거부하면 되잖아. 근데 첫 번째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다. 거부하는 교육? 아니요, 이 위법성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위법이 뭔지 헷갈린다. 위법과 항명의 그 사이. 그렇지. 그 교육이 필요해요, 진짜. 우리는 지금까지 군대는 지휘관의 명령이면 복종하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더 90, 100이에요. 그게 80, 아니 90, 95까지 갑니다. 그리고 5의 위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항상 뭔가 있을 때 지휘관이 야 이렇게 해. 이거 문제가 되면 야 그러면 야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위법이어서 나중에 책임져야 되는 걸 모릅니다.
왜냐면은 야, 그럼 네가 책임질 거야? 야, 내가 그럼 시키는데 할 말 그럼 네가 책임질 거야? 만약에 중령, 막 군생활 뭐 20년 넘게 한 사람이 3, 4년 안 한 친구한테 야, 해. 이거는 좀 제한이 네가 뭘 알아? 그렇지. 그렇게 만약에 찍어 누른다면 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법인지 항명이 군대에서 구입니다. 구가 뭡니까? 100입니다. 그러니까 위법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한다. 지휘관이 그럼 이제 야 이거 위법이야. 저희 지휘관은 하라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위법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좀 애매했어요. 이번 사건은 만약 가서 야 거기 보좌관들 지키고 있는 분들 다 만약에 폭력으로 진압해 라고 했다면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진입을 막아. 그 정도는 생각했을 때 야, 이거 가지고 나를 형사처벌하거나 하진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야 사살해 그랬으면 진짜 물어봤겠죠.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딱 누가 생각해도 위법인데 이번에는 창문 깨고 들어가. 창문 깨는 게 그렇게 큰 죄일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애매하죠. 경계선상인 거죠. 그러네요. 만약에 근데 군인이 국회에 가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이 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안 했겠죠. 근데 그랬겠죠. 일단 교육이 없습니다. 교육이 없었다. 교육의 부재. 특히나 이 계엄은 우리 군에서 금기시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죠. 그리고 누구도 설마지.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도 그렇죠.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을 했을 때 낭설이다. 저거는 국론을 분열하기 위한 낭설이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지금은 했잖아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아무튼 이 계엄에 대한 교육이 안 되고 전쟁법에 대해서도 사실 교육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공부해야 잊고 지낸 되는데. 예. 군대이기 때문에 전쟁법에 대한 교육도 많이 무너졌고 그래서 이것을 장병 교육부터 계속 철저하게 정훈 교육에서부터 실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훈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정권은 북한과 약간 좀 긴밀한 관계, 북한과의 좀 적대시하는 관계를 좀 내려놓는 정권도 있었고 어떤 정권에서는 자신들의 당위성을 세우기 위해서 무조건 그리고 좀 강경한 정권이 있었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지. 정훈 교육도 싸워서 이기는 것, 그다음 전쟁법, 계엄법 이런 것들 필요한 것에 대한 우리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너무 안 되어 있다. 영문도 모르는 채 이 계엄에 출동된 그 계엄군인들은 피해자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당연하죠. 당연히 피해자죠. 우리가 피해자로서 봐라봐야 될 텐데 지금 피의자로서 보자고 하는 그건 안 거잖아요. 됩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이제 아까 교육이 안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출동한 인원들도 계엄을 TV 보고 알았습니다. 오늘 무슨 뭐 출동하는 거 아니야? 북한에 뭐 있다는데 저도 북한으로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전파를 받았을 때. 세상에. 근데 출동을 했는데 국회야. 그러면 이들은 그 위법성을 판단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게 뭔데? 상황 판단이 전혀 안 되는 상태인데 과연 이들에게 위법성을 판단해라? 근데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김용현이 지금부터 내가 통제한다 하면서 지금부터는 군법으로 통제한다. 내 말 어기면 항명이다. 라고 못을 받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겐 이미 항명이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는데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죠. 지휘관들이 지금 양심 선언이라고 한다라는 게 팩트라고 안 믿겨지시는 거네요. 일부 약간, 팩트가 이제 네.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미 본인들도 알겠죠. 대세는 잘못했다는 기울었다. 잘못이라기보다는 전 잘못을 인정한다기보다는 대세가 기울어졌다. 지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해서 감형이라도 좀 받자. 남은 인생 이거 계속 감옥에 있을 수 없으니 빨리 이거 털고 나오자. 그렇죠. 그럼 군인들한테도 어떤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되는 어떤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 지휘관들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현장에 출발한 인원들한테 만약에 처벌을 한다. 그럼 다음부터는 모든 행동의 위법을 판단할 겁니다. 이제 문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문 부셔도 열어도 됩니까? 혹시 안에 내가 연막탄을 던지라고 했는데 던져서 누가 다치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런 주저함을 우리 군이 가지게 되면 그때마다 위법성을 판단하고 그때마다 비행기를 만약에 탈취를 했어요. 저기 비행기가 내려서 인질 구조해야 돼. 그럼 항공법 다 공부하고 들어가. 출발하기 전에 다 같이 위법성 갑자기 공부하고 웃으면 안 들어가고 되는데, 네. 법무관이 와서 자 죄가 없습니다 사인해줘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에 이제 위법이랑 걸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군인은 당연하게 명령에 죽고 살고 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에게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면 군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애초에 싸울 수 있는 조직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뭐 늘 말하지만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키워주고 존중해주지는 못할 망정 자꾸 이렇게 군 장병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네, 주고 맞습니다.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앞으로 다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라던가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ROTC라고 학군단 장교들 그다음에 각 사관학교 네네네. 이제 곧 1월 달부터 입교를 합니다. 근데 어느 부모가 군대 보내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원하는 친구들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군인으로 가면은 막 장군들이 저런 모습 나오고 막 이런
뉴스에도 계속 나오면서 뭐 계엄군 관련된 이미지가 떠오르고 아 그럼 지원을 할까 말까 해서 안 해버리던 경우. 근데 부사관가드 같은 경우는 한 번 모집이 안 되면 다음에서 모집을 좀 늘리면 돼요. 네네. 근데 장교는 1년에 딱 한 번 모집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그들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을 2년, 4년 그 교육에서 장교를 임관시키는 과정인 건데 이게 한 번 막히면 그들이 나중에 또 우리 국방 20, 30년 책임지지 않습니까? 네. 이 1년이 망가지면 군대 20, 30년이 망가지는 거예요. 군 시스템까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군요. 근데 1월 달에 당장 지금도 사람이 부족해서 당장인데. 모집이 안 되고 지금도 미달이 나는 이 사태에서 월급도 과연 작잖아. 그치, 처우도 안 올라갔죠. 처우도 최근에 안 올라- 이번에 예산도 안 처우 개선도 안 올라갔고 됐고.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하시네. 지금도 이 계엄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가속화됐어요. 군대의 붕괴는 사람들이 다 전역을 하고 내가 일하는 만큼 벗지 못한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군대가 군대답지 않게 싸우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딴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군인들이 많이 상처를 좀 받았어요. 아 나는 왜 이 군대는 조직에 내가 왔지? 나는 군인인데. 근데 심지어 내 동료가 없으니까 네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있는 내 동료가 가장 많은 날이다. 예, 내일은 또 빠질 거고. 와닿네요. 들어오는 친구는 더 적을 거고. 오늘 똑같 학교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 아마 선생님들도 담임교사 하실 때 오늘 학생이 제일 많은 걸 겁니다. 내일은 더 줄어요. 우리 나라는 누가 지켜? 그렇죠. 근데 일은 과연 군대가 안 할까요? 아닙니다. 일은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전차가 10대 있으면 옛날에 10명이 정비를 하던 걸 지금은 2명, 3명이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보상은 또 안 되었으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의 굴레에 빠졌는데 여기서 계엄이라는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렇죠. 이미 제 주변에도 전역 지원서를 낸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참아왔는데 고민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나 못하겠다. 실제로 제 선배 사례인데 학교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들이 딱 나와서 아빠 특전사입니다. 아빠 그 친구들이 그러는데 아빠 계엄군이야? 그 얘기를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울먹거리며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봉급이 적고 일이 힘들고 뭐 어렵고 이런 건 참아냈는데 초등학생인 거죠. 초등학생 아들 초등학생 요즘에 그러면 할만 하지. 계엄에 왜냐면 대한- 뉴스만 틀면 네, 계엄이 계엄 나오고 나오니까. 전투복이 나오니까 그리고 아빠랑 똑같이 전투복을 입었으니까 그거 보면서 그때 자기가 머리가 깨질 것 같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힘들죠. 그 선배도 출동했던 선배예요. 현장에 자기 구생을 못하겠다고 자기 전역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럼 당신 선배가 그런 사람이 전역을 하면 우리 나는 누가 지키냐 당신이 전역을 하면 되게 좋은 분인데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제 동기도 또 그럴 수 있겠어요. 식당 가서 밥 먹고 있는데 야 너 공수부대냐? 그래서 아닌데요. 전투복 입었다고 가 아닙니다 그때만 아유, 무슨 일이 공수마크 아니네, 있으니까 진짜. 공수마크만 보고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때만 쓱 가시길래 순간 내가 뭐 잘못을 했나? 군대가 계엄군이 돼 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들한테 동조한 일부 몇 명들만 계엄군이 되는 건데 군 전체가 계엄군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가게 되고 뭐 농담은 할 수 있겠지만 막 장난식으로도 군인한테 너 뭐 계엄 갔냐 뭐 했냐 뭐 그런 것들이 상처가 그들한테 되기도 되게 하고 상처가 돼서 어쩌면 PTSD 치료가 필요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동한 인원들이 실제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그날의 그 소리 막 아주머니가 자기를 붙잡고 누군지 모르는 여자분이 붙잡고 막 울며불며 소리쳤대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그랬겠지. 니네 이러면 안 된다. 근데 그 소리가 귀에 맴돈다는 거예요. 나는 뭣도 모르고 왔는데 자기를 막 붙잡고 흔들었대요. 사실 현장 가신 분이 그 몇 대인 거예요? 한 20대, 30대셨던 거예요? 대부분 20대 그리고 그러니까 30대. 20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군대가 장기 복무라고 또 네. 지원해서 복무해서 또 남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장기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지금 빨리 남은 복무라도 빨리 끝내고 싶다. 아이고야. 그리고 10년, 20년 한 친구들 베테랑들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농담이 아니라 만에 하나, 천에 하나, 707 대원들 출동하는데 유리창 깨는데 뭐 그런데 조금이라도 처벌한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만약 처벌한다. 그러면 네. 다 그만둡니다. 나를 책임 안 져주는 내가 책임 안 져주는 대한민국, 나를 책임 안 져주는 지휘관이 있는 곳에 내가 충성을 바칠 일이 있는가? 그럼 내가 만약에 실제로 전쟁 중에 전투 중에 내가 전사관 다쳤을 때 그럼 나는 누가 책임져 주지? 그때도 회피하지 않을까? 맞아, 책임을 다해야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예. 제가 근데 군대가 망했다, 우리 군대 큰일 났다는 얘기를 거의 몇 년 동안 해왔는데 네. 지금은 그냥 완전히 가속화입니다, 가속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돼요. 저는 이분들 또한 우리 일반 국민들도 계엄의 피해자로서 계엄 치유가 필요할 정도인데 현장에서 총을 들고 싶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던 그 군인들마저도 피해자다. 지금 우리 군대는 잠깐 모든 걸 잠깐 멈추고 한번 잠깐 치유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그러니까요. 치유가 필요해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준비하고 당연한 거지만 지금은 살짝 멈춤하고 707이나 그때 출동했던 특전 대원들이나 약간 PTSD 지원도 받는 모습.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부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국방부는 너희를 치유하고 케어하고 있다. 그렇지. 혹이나 니네가 법률적이나 혹이나 네. 너네가 처벌을 받는다면 군에서 나서서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보장을 심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동의합니다. 인원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너네를 지켜줄게 그렇죠. 라는 안심을 좀 시켜준다면 그렇죠. 지금 대원들 농담이 아니고 맨날 인터넷에서 본단 말이에요. 혹시나 내가 유치원 깬 사람. 더 웃긴 거는 지금 장군들은 막 나 모른다 모르세요 하면서 주도했던 놈들은 그러고 있는데 오히려 창문 하나 깬 놈이 매일매일 불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유,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존중, 그 용기와 헌신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데 그들에게 늘 용기와 헌신만을 바라는 것 또한 욕심이다. 우리가 존중을 진짜로 해주면서 용기와 헌신을 바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상황들을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자꾸 풀어주면서 이상한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개혁신당도 제도 개선이든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더 많이 살펴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캡틴 김상호님께서 진행하는 그 유튜브도 자주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에게 좀 많은 교육해주고 현장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뭐 네. 언제든지 군대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2-30년이 걸립니다. 아 그럼요. 단순히 이게 뭐 경제 문제는 경제가 살아나고 하는 거야 뭐 2-3년에 복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군대는 소위 한 명이 장군까지 가는데 30년이 걸리는 시간이 걸리고 하사가 베테랑 상사가 되는데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10년의 공백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빨리 하루빨리 좀 지금 계엄 관련된 거 무조건 처벌하고 진실 네. 밝혀낸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정상화 그렇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복구에 정상화. 우리 정치권들이 거기도 좀 신경을 너무 써야 된다. 네. 우리 개혁신당도 네. 진실을 파헤치는 와중에도 네.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큰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앞장서겠습니다. 저희가 네. 최상병 뭐 관련된 것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도 제가 뭐 제 선봉이었어요. 도와주셨잖아요, 그죠? 아 제가 최선봉이었어요. 아, 임성근 씨를 제가 그랬군요. 과거부터 제가 1대1 매칭해서 임성근 씨 저 고소한다 그랬거든요. 이거 인간 안 된다고 제가. 끝까지 물어서 가야 돼. 네, 그래서 임성근 이거 제가 그 터지기 전부터 제가 임성근 그러셨군요. 카운트 파트너여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그 일도 참담합니다. 네. 네, 참담합니다. 아무튼 박종훈 대령님도 화이팅이고 군을 지키시는 분, 우리 나라를 지키시는 분, 그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지는 정치가 책임지는 대한민국이 책임지는 그러한 나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캡틴 김상호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